안녕하십니까.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번에 이번 휴가 때 읽을 책 두 권을 추천드렸었는데 그중 한 권이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의 저자이신 양승훈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에서 울산 얘기를 하셨지만 특히 그 조선업 네.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우선 그 조선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1972년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기공식을 했다고 돼 있던데 네네. 그게 우리 조선업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조선업이 있긴 있었죠? 예, 조선소 있었죠. 지금 부산에 가면은 영도 조선소가 원래 예전에 이제 대한조선공사하고 그 전에는 이제 일제가 지어놨던 조선소인데요. 거기 원래 조선소가 있었는데 72년에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의 이제 조선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배를 이제 기공을 하고 배를 짓다가 73년 되면 그걸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고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조선공사 시절의 배라는 것은 수출용이 아닙니다. 내수용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상선 해운사들에 납품하기 위한 그런 배였고 크지도 않았던 규모였다면 현대중공업이 되면서 대형 선박을 해외에 수출해서 이제 외화를 획득한다. 이런 게 이제 큰 차이였죠. 그래서 이제 72년, 73년에 시작된 한국의 조선업이 10년이 안 돼서 1990년 전후에 세계 1위가 되잖아요. 네. 주원이 뭘까요? 현대 한국의 중공업이 세계 1위가 된 배경. 항상 조선업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걸 위해서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늦게 시작할수록 사실은 대규모의 설비를 크게 투자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조선업이 계속 되다가 일본이 70년대부터 어마어마한 호황이 되고요. 모든 산업이 다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대생들은 가능하면은 잘 나가는 산업에 가고 싶어 하고, 예를 들면은 손때 좀 덜 묻히고 힘 안 든 쪽으로 가고 지방 근무 안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업에 좋은 인재들이 안 가기 시작한 게 이제 80년대부터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는 이제 조선공학과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하면서 인력이 늘어나고 조선소를 일본은 기피하고 설비 투자를 새로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대형 설비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차츰 한국이 80년대까지는 캐치업을 해요. 일본에 이제 도면을 가져와다 스터디를 하고 우리도 이렇게 좀 설계를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80년대 따라잡고 엔지니어링 실력이 이제 90년대는 이제 일본을 따라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이제 많이 투자를 한 90년대 초반까지 재벌들이 하면서 두 가지의 박자가 맞다 보면서 이제 역전을 하게 되는 순간이 90년대 오는 거죠. 전에 삼성중공업 사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일본의 경우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조선업 엔지니어가 부족하니까는 고객별로 선주별로 다른 설계를 못하고 표준 설계를 예, 맞아요. 했고 한국은 이제 개별 선주가 요구하는 대로 상세 설계 내지는 그 설계를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였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조선업 엔지니어의 양과 질, 우리가 세계 1위로 올라선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 플러스 설비 투자. 조선업이 돈을 벌기 시작한 건요. 수익을 내기 시작한 건 93, 4년 이후에요. 우리 그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합니다. 워낙 돈을 못 벌고 조선산업 합리화 조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산업에 지금도 이제 사이클이 한번 왔지만 그때도 이제 사이클이 80년대가 사실은 계속 하락하던 시기였고 수주를 못해서 93, 4년부터 이제 슬슬 물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스터디가 다 끝났고 엔지니어들의 스터디가 끝났고 설비도 계속 돈을 못 벌지만 삼성, 네오, 현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설비에 투자를 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량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그분 얘기는 80년대 말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막 지금 이제 돈 벌려고 하는데 노동운동이 팡 87년부터 터져가지고 우리가 1위를 뺏어오는 게 몇 년 늦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주를 하기에 여건이 시장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반등하는 중이었다. 반등하는 중인데 좀 지연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때 노동운동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또 공정기술에 투자를 많이 했다. 왜냐면은 파업 일으켜도 이제 사람 손 좀 덜 탈 수 있는 기술들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뭘 했냐면 배를 강판을 갖다가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붙여가지고 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물에 띄우면 이제 엔진을 달아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단계를 내업이라고 해요. 블록을 만드는 내업 자동화를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어마어마하게 달성합니다. 역시 노동운동이 자동화를 촉진시켰군요.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2024년 현재는
아주 시장 상황은 좋은 호황인가요? 상황이죠. 네. 선가 기준으로 하면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지금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잘 나가고 있고 현재도 잘하고 있는데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죠. 예. 올해 산업연구원이 매년 어차피 조선업 유의미하게 하는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어요. 한중일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를 해요. 매년 경쟁력 평가를 하는데 한국이 한 20년 동안 계속 1등이었거든요. 전체 평가를 하면은. 근데 올해 처음 중국한테 한번 뒤졌어요. 고부가 가치 기술에서 종합 경쟁력에서 기술력 포함해가지고. 기술력 포함해서.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치 90년 전후에 그 훌륭한 엔지니어 일본을 그걸 통해서 일본을 따돌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중국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엔지니어는 우리의 공급의 면에서는 숫자 면에서는 10배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불가피할까요? 그 엔지니어의 수와 질 때문에 한국의 조선업도 1위 자리를 내놓을까요, 앞으로? 글쎄요, 뭐 장기 추세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고요. 근데 뭐 인구로만 얘기하면 중국이 축구도 1등 해야죠. 그 중국 엔지니어도 이런 게 있어요. 공과대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다 뭐 화웨이 가고 싶고 IT 기업 가고 싶지, 심지어 기계공학과를 나와도 조선소 안 가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조선소들이 엔지니어링 센터를 판교나 서울이나 이런 데 지으려고 하고 지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좋은 인재들은 하여튼 대도시 근처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조선소가 중국은 다 굉장히 지방에 있기 때문에 또 그 근무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탑티어 엔지니어 확보에 있어서는 조금 고생이 많아요. 중국도. 우리도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자국 내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해양 플랜트가 어려웠으면 사실은 우리나라 가스공사나 석유공사가 많이 발주하면은 조금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잖아요. 그런 식의 시행착오를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있고, LNG를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그랬는데, 중국 배가 우리나라 배랑 비교하면 우리는 100척을 건조하면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배가 한 척 내는 2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 근데 중국 배는 10척 중에 2~3척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아직은. 거기 관점에서는 그래도 발주를 100척을 내가지고 20척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100척을 해본 경험, 한국 애들은 뭐 100척 발주 내주면 우리 그 500척 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면 금방 극복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런 물량 공세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간 문턱 위에 있는 기술들, 아직 쉽게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들을 빠르게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몇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LNG 같으면 화물창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를 담는 창이 중요해요. 가스가 이제 온도를 낮춰야지 부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집어넣으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 기술이 아직 완전 국산화가 안 돼 있거든요. 프랑스 기술을 사오고 지금 가스공사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좀 박차를 올려가지고 확 R&D를 잘 해서 중국이 못 따라오게 해야 이제 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싶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들이 지금 중국 배에 비해서 똑같은 사양이면 사실 30% 정도 더 받거든요.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명품 가전 사는 거랑 비슷한 건데, 화웨이 핸드폰이냐 갤럭시냐 이러면 이제 갤럭시에 돈을 더 줘도 사는 것처럼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데, 기술력을 조금 더 고사양을 잘 맞춰주면은 여전히 저는 조금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1위 자리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이 장점도 있고 엔지니어 수라든가 또 내수 시장이 크다든가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다른 또 기회도 있고 또 성과도 높이 봤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볼 만하다. 예,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은. 아주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네. 근데 중국의 엔지니어들도 우수한 엔지니어가 계속 조선업으로 가느냐 하는 거는 중국의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문제가 똑같이 있는 거고, 사실은 조선소들이 그거에 맞춰서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센터를 어디에다 짓느냐.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조선업은 엔지니어들이요, 현장에 자전거 타고 가야 돼요. 배를 짓다가 건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봐야 되거든요. 당신이 만든 도면대로 했는데 안 돼. 혹은 뭐 당신이 만든 도면대로 하니까 어려워. 그럼 좀 도면을 바꿔줘, 개정해줘, 드로잉을 좀 바꿔주고 자재를 좀 바꿔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려면 현장 근처에서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그런데요. 사실 예전에는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선업이 제조업에서 임금을 제일 많이 줬습니다. 조선업 위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랑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이 인건비를 많이 주던 산업이었기 때문에 기계, 화공, 전기
전자 뭐 이런 전공의 친구들이 조선공학과 포함해서 왔는데 이제는 잘 안 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조조정기에 인건비가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거를 수도권에다가 지금 엔지니어링 센터를 세워가지고 삼성중공업 이제 판교 엔지니어링 센터, 현대중공업 GRC라고 해서 글로벌 R&D 센터를 지었고요. 어디에요? 판교요. 판교에 짓고 대우조선 시흥에 지금 지었거든요. 한화는 시흥에 지었는데 아마 그건 서울로 또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해라 하는데 문제는 현장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출장을 주에 3, 4일씩 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단계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풀지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도시 관점에서 조선소가 있는 도시 관점에서 예전에는 고학력자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역에 고학력자가 많다는 거는 인구가 유입되는 요인이기도 하고 인재 다양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꾸 사라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시는 걱정을 해야 되는 지금 단계에 이른 거죠. 엔지니어들이 수도권으로 오게 된 게 언제부터? 2013, 14년부터 이제 엔지니어링 센터를 수도권에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거제나 울산에는 옛날만큼 고소득을 올리는 엔지니어가 줄어들고 그 엔지니어들이 수도권에 이제 있게 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결국 우수한 엔지니어를 붙잡으려면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오게 된 거죠. 엔지니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점점 이제 제조업체들이 더욱 느끼고 있고 예전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만드냐였다면 부가가치는 결국엔 머리 쓰는 일에서 더 많이 되는구나를 많이 깨달았고 그런 점에서 좋은 인재를 잡아야 된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울산 디스토피아 책에서 울산은 두뇌가 없는 생산 도시로 되고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부산이 좀 경쟁력을 가지거나 부산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엔지니어링 센터를 또 하나 지었어요. 부산에 서면에 지었거든요. 사실은 조선공학과가 수도권에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부산 경남에 있는 대학들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사실은 뭐 해운대 살면서 서면 출근하고 광안리 살면서 서면 출근하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관을 했더니 부산대 출신 뭐 좋은 엔지니어들은 또 만족도가 높더라 이러면서 이제 경쟁력을 지금은 보완하는 수준인데 사실 현장과 자꾸 이제 결합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조금 더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조치를 지금 뭐 더 보강해 보는 거는 지역 경제 관점에서 좀 중요한 일이겠죠. 부산, 울산은 현지 대졸 인력이라든가 현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기서 살고 싶은 의욕이 높은 데죠, 비교적. 부산이 높고 뭐 울산이 좀 덜하고 부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죠.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